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어떤 내용을 좀 들려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 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또 그 공무원, 현직 공무원들 상대로 그 강의를 다녀왔고, 이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퇴직 하신 분들도 또 강의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강남구청에서도 이제 직원들 상대로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연금이 나오시잖아요, 공무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 연금도 지금 좀 굉장히 높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게 100%다 나오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공무원 연금들도 많이 좀 적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 고객들도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임대사업에 관심도 많고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공무원분들도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좀 사례들과 그 법규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흐름들도 보면서 공무원인데도 임대사업 해도 되나요?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이 공무원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공무원이라 그러면 임대사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몰래 다 하고 계시거든요.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얘기는 안 하지만 밖에 나오면은 다른 분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공무원들은 약간 금기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투자에 대해서. 하지만 몰래 다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분들도 임대사업이나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으로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종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공무원 이제 예규에도 이제 적용을 받으니까, 예규에도 보게 되면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다음에 주택,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거를 이야기를 드리면 뭐 두세 채, 뭐 한두 채 사가지고 뭐 임대 관리한다 그래서 그게 사실 업무에 어떤 지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채다, 뭐 20채다, 임차를 주는 집이, 임대를 주는 집이, 그런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건물 관리, 그러니까 이탁 관리를 맡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규를 보시더라도 내가 좀 집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위탁 관리를 맡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두 채 있다, 뭐 두세 채 있다 이런 걸로 뭐 따르게 뭐 영향을 받거나 뭐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법에는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크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무원분들도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게 아주 큰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상급 공무원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국장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연금이 한 3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급수가 좀 높아도 연금이 나오는 게 한 200 몇십만 원 정도, 높은 분들이 좀 그 정도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좀 혜택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20대, 30대의 공무원분들은 현재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는 좀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료들을 보더라도 공무원연금이나 그다음에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자 폭이 커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도 한번 볼게요. 2006년도에는 6,700억의 적자였던 게 2020년도에는 2조,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8조, 그다음에 2030년도에는 근 20조가 적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400조 규모잖아요. 400조 규모인데 20조 정도가 적자가 난다라고 하면 어떤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공무원 연금을 다 메꿔주기는 쉽지 않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공무원 연금도
조금 나중에는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를 하셔서 내가 돈이 좀 소득이 들어올 때, 공무원들은 사실은 지금 소득이 가장 낮잖아요. 점점 계속 올라갈 거니까 다 쓰지 마시고, 내가 따로 또 임대소득이나 이런 그 가외소득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연금 보시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거를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징계예요, 징계. 내가 이거 하다가 징계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뭐 잘리거나 사실은 이렇지는 않지만, 공무원분들은 징계를 받으면 사실 승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실제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외부적으로 너무 드러나서 완전히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징계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뭐 몇 회 정도 해가지고 내 노후 준비하는 정도는 징계를 받지는 않으니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징계를 받았던, 이거는 큰 건 아니고 이제 가벼운 거긴 하지만 징계를 받았던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찾아봤는데, D씨하고 E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D씨는 7억 5천만 원 투자하고 E씨는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10억짜리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경매로 샀으니까 좀 싸게 샀겠죠. 저렴하게 사서 그거를 바로 매도를 해가지고 그 7억 5천만 원을 투자한 D씨에게 E씨가 돈을 돌려주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외부하고 약간 정보들이 약간 차단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매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산 건 너무 좋아. 뭐 3차, 4차, 5차 유찰된 5차, 6차까지 유찰된 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싼 맛에 많은 자금을 들이긴 했지만 원래는 훨씬 비싼 땅이었을 거 아니에요. 10억의 낙찰을 받았으면. 그래서 싸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워낙 저렴하게 받았으니까 바로 매도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인지 이런 것들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매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매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둘 사이가 틀어졌어. 공동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2억 5천을 투자한 E씨가 D씨를 유혹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D씨는. 근데 이 E씨가 땅을 팔아서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 D씨는 돈을 못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둘이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E씨는 2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고요. D씨는 그냥 훈계, 그냥 징계를 받은 건 아니고 그 정도 선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크게 그 안에서 많이 불거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송도 가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 D씨에게는 그냥 훈계 정도만, 그냥 나는 유혹을 당해서 투자를 한 거니까 돈을 못 돌려받아서 그냥 조금 무리를 일으킨 것 뿐이니까 그냥 훈계하고 주의 정도의 처분만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드러나서 뭐 소송이 가고 막 이런 상황이라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감봉 처분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훈계나 주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진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경기도에 있는 모 경찰서의 C 경감의 예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주택을 80채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겸직 허가도 받지도 않았어. 근데 이 정도면 사실은 본업에 충실하기는 어려워요. 특히나 이분이 갖고 있는 거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 빌라야. 근데 빌라는 그 아파트랑 짓는 공법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단 짓는 공법도 다르고 진행하는 과정도 다 다르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년이 지나면, 30년, 40년 지나면 재건축을 하지만 원래는 100년 정도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건축물이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터파기 공사하고 파일 공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기초 공사도 튼튼하게 하는데,
빌라는 대충 그냥 땅 파가지고 자갈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보통 20년이 지나면 노후도가 빨리 오거든요. 근데 이 모 경감이, C 경감이 갖고 있는 그 주택들은 대부분이 빌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게 됐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순간 이렇게 드러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왜 80채를 유지관리 하려면 진짜 사람을 따로 두지 않는 한은 유지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중징계를 당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기사까지는 못 봤지만은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규에 보니까는 공무원법에 보니까 위탁관리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도 주택이 좀 많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아예 그냥 관리자 그다음에 그런 임대 관리하는 분을 한 분 선임을 해가지고 위탁 관리를 맡기시는 것도 공무원한테는 답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사실은 워낙 직업이 안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뭐 인터넷 어플로 깔아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뭐 몇천만 원 대출이 바로 되는 것들도 있고 그것도 되게 이자가 저렴하더라고요. 뭐 2%대 뭐 2%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실은 내 돈 갖고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잘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2금융권 뭐 7% 10%짜리 이런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1금융권을 이용해서 2%짜리 3%짜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남의 자금으로 투자하지 남의 자금으로 사업을 하지 기업에 법인 돈만 갖고 사업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기업이 은행 돈을 빌려갖고 사업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성과가 났다라고 해서 그 자금을 바로 은행에다 갚나요? 안 갚잖아요.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에다 투자하고 부동산에다 투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은행 돈을 빌리고 특히 공무원분들은 되게 유리하잖아요. 그런 거 빌리기가 되게 손쉽게 빌릴 수도 있고 모아가지고 사실 50만 원, 100만 원 모아가지고 5천만 원, 6천만 원 모아가지고 아파트 투자하기는 사실은 어려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대출이나 이런 것들 공무원분들은 되게 유리하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서 좋은 아파트에다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니까 왜냐면 내가 이자를 낸 거보다는 수익이 더 나거든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물가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으시니까 굳이 모아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대출 이자보다 더 오를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서 또 나중에 또 월세로 전환을 하셔서 공무원 연금은 줄어들 확률이 90% 이상이니까 그거 대비해서 내 노후를 따로 스스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더 투자를 더 많이 공부하셔서 내 그 수동소득도 만드는데 좀 많이 좀 공부도 하시고 재테크도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무원분들도 이제 임대사업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굳이 징계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지 않은 이상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부동산 투자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또 오늘도 공무원분들 또 보시고 또 다른 분들도 보셔서 이 이야기들도 공무원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저의 이지윤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